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128쪽의 농촌 지도의 방법. 자, 이거 가지고 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교수학습의 의.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농촌을 지도하는 그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시간인데요. 교수법이 어떤 교수법이어야 될 것인지, 자, 또는 학습의 원리는 어떤 것인지. 자, 우리가 이제 이 농촌 지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농민들의 태도 변화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태도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그게 또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태도 변화는 하나의 혁신의 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혁신을 야기하게 할 때 어떤 요인성으로 야기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교재에서 자, 교수 학습의 의.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 학습의 의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교수 학습의 의미라는 얘기죠. 자, 이 교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전해준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지식과 정보만을 전해주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거죠. 지식과 정보를 전하여 가장 궁극적으로는 태도 변화죠. 행동 변화. 행동의 변화를 야기. 이게 이제 가장 농촌 지도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일정한 가치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자, 이것이 교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교수의 의미. 자, 첫째, 교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지식의 정보를 전하여 행동의 변화, 보다 나은 미래의 성취.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 학습이라는 표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태도와 기술을 가지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활동하는 것, 과정. 자, 이것을 우리가 학습,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자, 그 관심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행동적 변화가 초래되도록 할 때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학습자 스스로 의사결정 과정이며 선택 과정이다. 자, 요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그죠? 스스로라는 표현법이 좀 의미가 있겠죠. 자, 의사결정하고요. 그죠? 의사결정 과정이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선택의 과정이다. 자, 선택 과정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교수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전해서 행동 변화하고요. 학습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기회 중에, 자, 기회비용 고려하여 선택하는 과정. 이걸 이제 학습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학습은요, 개인차를 당연히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학습이라고 했을 때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스스로 선택한 과정이기 때문에, 자, 학습자의, 자, 이게 개인차를 전제로 한다. 개인차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수하고 학습을 했는데 그 결과가 평등하게 똑같이, 이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이 개인차를 전제로 하지만, 이것은 이제 요 개인차, 요 학습의 이러한 내용들은 획일적이고 이래서는 gon란합니다. 자, 창조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창조물, 그죠? 창조적이고 독창적 과정, 창조적, 독창적, 이런 어떤 혁신의 유발적 측면에서 이러한 하나의 과정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수 학습의 의의가,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세 번째가 이 경우에, 자, 교육과 훈련, 자, 훈련이죠, 훈련. 자, 이 훈련이라고 하는 표현법은요, 자,
하나의 그 어떤 훈련은 모방적인 반응의 과정이고요.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주어진 지식 가지고 모방적인 과정인데, 교육은 창조적인 이러한 상호작용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은 모방적 과정이라면, 그죠? 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창조적 상호, 보완적, 그죠? 창조적 상호작용이다. 창조적인 상호 작용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 일정한, 경험,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교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그 궁극적 목적 행동 변화인데요. 자, 요인성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우리 교재가 인간의 행동의 총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그랬을 때 유아기, 청년기, 성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자 보았더니 아무래도 유아기 때는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자 이러한 유전된 행동 이게 이제 주축이 될 수밖에 이게 많은 요소를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학습된 행동이 이제 지배하는 거죠. 뭐 성년기 학습된 행동이 지배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노년기가 되면 사람의 육체가 쇠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유전된 행동이 일정 요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유아기가 있고 자, 요 이제 유전된 행동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시점. 자, 그리고 청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년기가 있고, 자, 성년기가 있고, 성년기. 자, 그리고 장년기가 있고, 자, 노년기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행동 변화, 자, 이런 어떤 인간의 행동의 총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 학습된 행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요거는 유전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습된 행동이죠. 학습된 행동. 그래서 성년기나 장년기 때 이때는 학습된 행동이 극성기를 보이다가 장년기의 말미 쪽에서 다시 이렇게 자 유전된 행동이 또 드러날 수 있다. 자, 이런 어떤 인식을 하나 우리가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이제 학습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자, 학습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학습의 원리. 자, 학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제 스스로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선택된 과정이고요. 자, 그러한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개인차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긴 한데 학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자콥슨이란 이 학자가 제시한 하나의 원리가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콥슨이라는 학자는 학습자의 행동 변화에 중점을 뒀고요. 자, 그래서 이 학습자의 행동 변화죠. 자, 학습자의 행동 변화에 중심을 둔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습으로 초래된 학습 성과의 유형에 따라서 지식, 기능, 태도. 자, 그래서 지식, 자,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태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 원리로서 자, 어떤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을 구분해서 학습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인간의 오감이죠. 자, 그렇죠. 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인간의 오감각 기관을 통하여
자, 받아들인 지식, 정보의 총체. 자, 지각된 모든 정보, 지각된 모든 정보를 자, 지식이라고 할 것이다. 지식이라는 정의가 좀 쉽지는 않은 정의인데요. 인간의 오감, 그죠? 이걸 통하여 지각된 모든 정보, 자, 이것을 지식이라고 할 것이다. 지식이란 이런 것이다. 자, 기능, 그죠? 자, 기능은 뭐냐? 개인의 신속하고 숙련되게 시행한 행동 또는 활동, 그죠? 신속하고 숙련된 활동, 자, 이것을 기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반복을 필요로 한다. 자, 이러한 기능은 활동이기 때문에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자, 이러한 기능이 익혀지게 된다. 자, 이런 어떤 표현법이죠. 자, 태도라고 하는 것은 참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사람의 여러 어떤 물적, 심리적, 경제적 그 하나의 총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자, 심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습관적 사고 유형. 태도라고 하는 것은 물적이나 또는 마음적, 심적이나 경제력도 이제 물적인 거죠. 자,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가정교육에 따라 이제 태도가 전혀 달라지겠죠. 그죠? 태도. 자, 이러한 태도에 대한 환경 이런 것에 대한 개인의 습관적 사고 유형, 개인의 습관적 사고의 유형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태도라고 할 것이다. 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 지식, 자,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숙달된 형태로 행동의 반복으로 기능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총체가 반영된 유형을 태도라고 할 텐데, 이게 이제 학습의 원리라는 거죠. 이렇게 학습의 원리라는 것이 진행되게 될 것이다. 이게 자꾸 없으니 이렇게 보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지금 이 농촌지도의 좀 근국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태도 변화를 야기할 것이냐? 지식이, 기능이, 태도로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이다. 아니면 이런 것들의 종합적 과정이다. 자,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다. 자, 그런 어떤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이제 농촌 지도에서 고려돼야 할 학습 원리, 밴더라는 학자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농촌 지도에서, 그죠? 이러한 농촌 지도에서 자, 고려되어야 할 자, 학습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학자가 밴더라는 학자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파악하고 있다. 첫째, 둘째, 셋째, 자, 다섯째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넷째, 다섯째, 농촌 지도에서 고려돼야 할 학습 원리는 이렇다. 밴더라는 학자가. 자, 그래서 농촌 지도에서 고려돼야 할 학습 원리로서 자, 이런 원리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이렇게 이제 출제해도 가능합니다. 이 농촌 지도의 방법론은 내용이 약간 추상적으로 흐르는 듯 하면서도 출제가 잘 됩니다. 출제가 아주 높은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가 관심의 원리입니다. 관심의 원리, 그죠? 관심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농촌 지도사학교에서 농촌을 지도한다라고 하는데요. 농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흥미 유발이 안 돼요. 그럼 이건 좀 지도가 잘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피교육자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도록, 그죠? 자, 관심과 흥미를 가지도록 유발해야 될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농촌 지도가 합리적이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자, 동기를 부여해야 되겠죠.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농촌 지도사의 고민 사항거리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필요 충족의 원리. 두 번째가 자, 필요 충족의 원리죠. 자, 필요 충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야 농촌 지도를 잘 받아들일 것이다. 자, 그런 얘기죠. 당장 뭐 의식주가 살기 어려워요. 그러면 농촌 지도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일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나 문제의식의 학습을 통해서 해결 충족된다고 생각할 때 학습 효과가 증진되게 된다. 이게 필요하구나. 농촌 지도가 이러한 필요 충족의 원리를 의미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사고의 원리. 자, 이 사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내용을 사고하고 주어진 작을 평가 검토. 자, 학습자 스스로죠. 그죠? 자, 이 경우에 학습 내용을 사고하고, 내용을 사고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극을 평가 검토. 자, 평가 검토하여야, 자, 그런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배양, 스스로 사고해야 적극적 참여, 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그 학습자들이 스스로 사고해서 이 경우에 평가 검토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이 사고의 원리, 일단 그런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 그런 얘기죠. 자, 네 번째, 참여의 원리. 자, 뭐 말 그대로 이제 스스로 학습 내용을 사고 평가 검토하여 참여해야 된다. 농민이 직접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농민이 직접 참여할 때, 자, 이 경우에 농촌 지도가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 참여 원리는요, 자, 능동성을 요구하는 거죠. 능동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강화의 원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말하면 보상의 원리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을 이 강화의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의 원리, 이걸 뭐라고 하나요? 강화의 원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할 때, 좋은 말씀이에요. 훌륭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 말 하나 들어도 좋은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훌륭한 답변이네요. 자, 학습자가 스스로, 자, 만족감을 갖도록, 성취감,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것도 농촌 지도의 중요한 원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촌 지도는 농민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하고요. 스스로, 자, 학습 내용을 사고할 수 있는, 자, 이러한 뭔가의 어떤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끔 해야 될 것이고요. 농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요. 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측면이죠. 뭐 이 보상은 반드시 물질적 보상을 의미하는 건 꼭 아닐 겁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교수 학습의 기능을 자, 두 가지로 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 학습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한데, 자, 상호 존중을 통한 균형적인 시각, 그죠? 구조 기능적, 기능, 이렇게요. 자, 그리고요, 갈등론적 기능, 그죠? 갈등론적, 유명한 갈등, 칼막스나 또는
클로저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클로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이 구조 기능론적 기능이다. 자, 이것은요, 사회 개개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을 통하여 사회 구성 요인들이 상호 균형이죠. 균형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상호 간의 어떤 교감이라고 보는 거죠. 상호 균형과 의존을 통하여 이 경우에 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습이란 그래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 이론의 어떤 원리를 창시한 칼 막스 이런 어떤 학자들, 자, 사회의 변동은 혁명의 형태로 나타나는 서로의 이제 정반합 이런 정이 나오면 거기에 비판 반이 나오고 다시 합해지다 보면 다시 정반합의 원리, 이러한 어떤 서로의 갈등 구조 속에서 혁명의 형태로 나타나고 혁명의 형태죠. 혁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자, 이 경우에 있어서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계급 투쟁이며 경제적 계급 사이의 갈등이다. 계급 투쟁이며 경제적, 자, 이러한 어떤 구성원, 그죠? 경제적 계급 사이의 갈등이다. 자, 이것이 이제 교수학습의 기능, 그렇죠?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 자, 서로 간에 상호에 주고받는 어떤 뭔가 갈등 속에서도 서로 간에 교감이 있죠. 그것은 보완적 교감이고 의존적 교감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계급 구조 간의 어떤 사이에서 교감이라든가 그 교감은 어떤 파괴적 교감일 수도 있죠. 자,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교수학습의 기능이다. 이렇게 갈등론적 어떤 기능으로 바라보는 거죠. 교수학습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냐, 이런 어떤 측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렇게, 농촌 지도를 통해서 지식 정보를 전달해가지고 행동의 변화, 그죠? 자, 이것이 나타나려면 하나의 또 이 행동 변화는 어떤 혁신의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자, 그렇다면 혁신의 전파 과정, 혁신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교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2장, 혁신의 전파 과정. 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혁신의 전파 과정이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과연 혁신이란 무엇이냐, 그죠? 자, 첫 번째, 혁신의 의의가,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거요, 요새 아이폰 있고, 우리 또 삼성에서 나오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하는 혁신의 창조물이죠. 새로운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이런 걸 또 혁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인데, 하지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문화적 체계로 전파됨으로써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업연구기관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 자, 그렇다고 그것이 별 의미가 있겠냐? 자, 그것이 농민들이 잘 전달되어서 농민들이 현실 생활에 재배를 해보고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이 경우에 생태계의 조성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자체로 발생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발생을 통해서 전파가 되어서, 그죠? 이것이 이제 실행되었을 때,
이 경우에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영농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생태계 조성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의 뭐, 우량 쌀 재배 품종이 나왔죠.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러한 기술을 전례받아서, 자, 이제 그 학습, 그죠? 행동을 옮겨서, 자,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이것이 하나의 혁신의 과정 아니냐. 슈페터라는 사실 유명한 뭐 경제학자가 있죠. 자, 슈페터라고 하는 이 학자가, 슈페터. 자, 이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이런 슈페터가 기술 혁신이란 경제 발전의 내부적 요인으로 기업가의 창조적 활동에 의한 혁신적 생산 방법, 생산수단의 새로운 결합을 통한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자, 혁신이란 이것은 이 경우에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경제 발전의 내부적 요인이다. 자, 기업 내부적 경제 발전의 내부 요인으로 내부 요인이죠. 내부 요인으로 기업가의 창조적 활동이다. 창조적 활동이다. 자, 그래서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파악했다. 슈페터가. 그죠? 자, 이런 말을 기억하시고요. 그럼 과연 그 혁신의 이러한 발생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혁신이 발생하는 배경이 있겠죠. 그냥 발생하지는 않겠죠. 뭔가의 결과물은 뭔가의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 어떤 배경이 깔릴 수밖에 없죠. 사회문화적 배경, 자, 개인적 배경. 자,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은 사회문화적으로, 자, 어떤 이러한 사회,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이 경우에 뭔가 그 혁신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한 사회와 문화. 자, 개인적 의미에서도 혁신 이렇게 배경으로, 자, 이 경우에는 어떤 동기, 그죠? 어떤 창안, 호기심, 이런 것들이, 사회적 혁신의 발생 배경이다. 이건 사회나 문화적인 필요성. 자, 뭐 이런 어떤 측면도 이제 있기 때문에 혁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개인적 측면에서도 하나의 이러한 동기부여, 자, 이런 것들이 혁신의 발생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혁신의 요 어떤 발생 배경은 사회문화적 필요성이나 개인적인 성취의식 동기부여 이런 거로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혁신 발생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혁신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다양하게 있을 터인데, 자, 뭐 바네트라는 학자가요, 아이디어의 집적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산의 양과 질에 맞는 수준에서 혁신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자, 아이디어가 새로운 생각이 이제 서로서로에 영향을 미쳐서, 자, 집중되고 집적되고 뭐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공동적인 노력, 사회 구성원의 협동적인 노력, 그리고 이제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이디어가 새로운 생각이 집적되고 집중되고, 자, 공동의 노력이 결과하고, 자, 이것만으로 좀 부족합니다. 서로 간의 이질적 문화가 또 이질 문화가 서로 접속이 되어야 거기에서 이제 혁신적 생각이 싹트게 되는 거다. 자, 이질적 요소의 접합, 변동의 기대.
새로운 것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변동의 기대. 아무래도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 권위주의는 혁신 발생에 좀 저해 요소죠. 권위주의는 혁신 발생에 좀 저해 요소가 됩니다. 발생의 저해 요소가 되고요. 자, 아이디어가 이렇게 집적되고 집중되고, 자, 공동 노력이 결합돼서 일정 문화가 접속되고, 자,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하나의 경쟁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 경우에 있어서 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뭐, 기존 가치의 변형, 그렇죠. 뭐, 기존 가치 안주하면은 혁신이 발생할 소지가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혁신을 창조하는 사람들의 특성, 과연 뭐, 혁신, 그죠? 새로운 생태계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자, 혁신을 창조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자니 아무래도, 이 혁신을 좀 유발하는 그러한 시초의 그러한 유발자들은 자, 뭔가 명예욕이 있는 거죠. 그죠? 자, 명예욕도 뛰어나다, 강하다. 자, 이런 것들이 좀 강한 사람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긴장 해소적인 측면도 자, 강하고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혁신이 유발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아 규정의 욕구. 자, 한 장 넘어갔더니, 자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자아라고 봐야죠.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제 시각에서는 전혀 안 보이죠. 근데 남의 시각에서는, 저 사람이 강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아, 여기서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 자아의 욕구, 그죠? 자아 성취의 욕구. 뭐, 자기를 하나의 지속적인 어떤 실제로 유지하려는 그런 성취 욕구가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아의식, 자아 규정의 욕구가 강할 때 혁신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창작의 욕구가 있을 때 혁신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 어떤 요소가 있겠죠. 자, 기피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생활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것을 기피의 욕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의 생활 양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양식을 좀 지향하고자 할 때, 그런 때에 혁신이 싹트게 된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런 혁신이 또 뭔가를 보상하겠죠. 보상적 욕구. 혁신에 의하여, 뭐, 이 경우에, 뭐, 요새 지식재산권이라고 하죠. 뭐, 실용시나 특허,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것에 의하여 잘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 있을 때 혁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농촌 지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태도 변화, 혁신의 어떤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혁신이 무엇이고 어떻게 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전래돼 갈 것인가에 관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이 지금 교재가 자 이렇게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혁신 전파 과정과 의사 전달 과정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죠? 자, 혁신 전파 과정과 의사 전달 과정 이건 뭐 다음 강에서 하는 것이 좀 합당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이번 강에서 교육 학습 그죠? 농촌 지도 자, 그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이런 지식과 정보를 전해서 새로운 행동의 변화, 농촌 지도의 이제 가장 그 궁극적 목적이 행동의 변화죠. 농민들의 행동 변화.
자, 교수를 통해서 지식을 정보 전달해서 행동의 변화를 하려면 자, 학습이 필요하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자, 그러한 가능수의 경우에 선택을 해 가는 과정이죠. 개인 차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요. 창조적이고 독창적 과정이 학습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학습이다. 자, 그래서 훈련은 모방의 과정이고 교육은 창조적 상호작용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교수 학습이 필요하다 해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유아기, 청년기, 성년기, 장년기, 노년기 봤더니 유아기는 자, 이 경우에 유전적 행동이 자, 이 경우에 또 성년기, 장년기는 학습된 행동이 노년기는 다시 자, 유전된 행동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수 학습의 원리로서 자, 자콥스는 학습자의 행동 변화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지식, 기능, 태도의 이런 단계 구조를 거치는데 지식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지각된 모든 정보고요. 자,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숙련된 활동으로 나타나서 행동의 반복은 기능이 되고요. 자, 그것이 이제 물적, 심적, 사회적 환경의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서 개인의 습관적 사고형으로 굳어지게 되면 태도가 될 것이다. 그 태도를 변화시켜야 된다. 행동 변화. 그죠? 농촌 지도에 자, 밴더가 고려될 학습 원리로서 관심을 가져야 자, 필요해야 그죠? 스스로 행동 사고할 수 있어야 참여해야 자, 보상, 적절한 보상 이런 것이 있어야 농촌 지도가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교수 학습의 기능으로서 구조적 접근법이 있고 갈등론적 접근법이 있는데 구조적 접근법은 사회 구성원의 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과 보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갈등론적 기능은 자, 혁명으로서 계급투쟁이고 경제적 구조, 경제적 계급 사이의 그런 갈등의 결과가 하나의 교수 학습의 기능으로 나타난다. 자, 그랬을 때 혁신의 전파 과정은 혁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고 실행되고 슈페터는요 기술 혁신을 강조한 사람인데요. 자, 경제 발전의 내부 요인으로서 기업 가치의 창조적 활동을 우리 혁신이다. 자, 이러한 이 혁신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사회문화, 개인적 이러한 종합적 배경이 필요할 것이고요. 혁신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아이디어가 직접 집중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이질적 문화가 접속되게 되면요. 서로 간에 또 혁신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 권위주의는 혁신 발생에 좀 저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자, 혁신을 창조하는 사람들 보니까 명예욕이 높고 긴장 해소하는 의욕이 높고 자아를 확실하게 자, 성취, 규정하는 욕구가 높고 창작 욕구가 높고 기존의 자, 생활을 기피하는 욕구가 높고 자, 보상적 욕구도 자, 크더라. 자,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강에서는 혁신의 의미까지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혁신 전파 과정과 의사전달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혁신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 자, 공부를 해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